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생규장전 2001 수능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 자료는요, 설명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나오는 블로그, 제 블로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내려받으시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영상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기에 더 앞서서요. 이생규장전은 제가 총 3단계에 걸쳐서 수업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김시습과 금오신화에 대한 그래서 이생규장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생규장전 전문의 내용을 해설한 설명 내용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요게 바로 세 번째 영상이에요. 그래서 앞선 영상들을 쭉 보고 오지 않으신 거라면 먼저 보셨을 때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어쨌든 문제를 한번 볼게요. 32번부터 36번까지 총 5개의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워낙에 오래전에 출제된 문제다 보니까 지금 인쇄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5개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점수 표시가 안 돼 있는 애들은 그냥 보통 수준의 난이도 2점짜리 문제고요. 이렇게 1.8점은 좀 쉬운 문제예요. 주인공인 이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4개는 다 맞는 거거든요. 난이도가 그렇게 막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33번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글쓴이 김시습의 생사관이겠죠. 요거는 김시습을 사실은 알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푸시면 됩니다. 우리 배경 지식은요, 이해하기 편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걸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배경 지식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보기 박스에 다 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전 본 적도 없는 걸 처음 보는 것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을 문제를 풀 때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배경 지식을 저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34번 문제는요. 기억의 상황에서 최랑이 불렀음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기억의 상황은 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배점이 2.2로 되어 있죠.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불렀음직한 또는 최씨가 생각함직한 뭐 그런 내용하고 간단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또 독립적인 작품들을 수록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에 있는 작품들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기억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만 잘 이해하면 답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5번 문제. 니은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쓰기 위해 나눈 생각들이다. 이것도요, 니은을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부분 요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보기 부분으로 와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6번 문제. 요거는요, 전체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한자 성어와 연결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신 상태로 한자 성어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휘 측면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인데 아주 어려운 건 없어요. 설상가상, 일장춘몽, 결초보은, 흥진비례, 회자정리. 다 우리가 수업하고 문학을 접하는 그 과정에서 또는 한자를 접할 때 이 정도 사자성어는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큰데도 불구하고 점수 배점이 막 2.2라든지 크게 가고 있지는 않죠. 우리 지문을 살펴보면서 문제도 같이 풀도록 할게요.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여기 저번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거의 글의 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이 됐었죠.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게 3번 반복이 됐었고요. 그 중에 2번째 이별이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이 이생은 도망을 가버렸고 그리고
이 최랑이라고 하는, 여기선 최씨라고 나오게 되는데, 최씨는 홍건적의 무리가 겁탈을 하려고 하자 거기에 저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적의 무리라고 하는 순간 떠올려 주셔야 되죠.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하면 전쟁에서 그 병졸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들에 의해서 다 불타버려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진짜 딱 홍건적의 난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생의 부모님도 다 어디론가 죽거나 했던 것 같고요. 처가에 가보니까 행랑친을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처가 식구들도 전쟁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이겠죠.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갔다. 내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했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도망가지 않았으면 달라졌을 수도, 이런 미련 같은 거요.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나만 살아났고 모두 다 죽었을 때 우리가 그 행복했던 과거의 일들은 다 꿈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주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씨가 거기 있었다. 최씨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생은 그녀가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저 사람 무서워, 그래도 귀신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중략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튿날 최씨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계령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 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골을 거두어, 유골이 어디 있는지 이생이 어찌 알겠어요. 근데 최랑은 귀신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려준 거죠. 그래서 최씨 덕분에 이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금과 은을 모두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러면요,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튿날 최씨가 이생과 함께 살던 계령동을 찾아가서 부모의 어떤 유골을 묻어주는 일을 해요. 중략 부분의 내용,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귀신으로 돌아온 최씨지만 그 최씨를 이생이 받아들이고 둘의 인연을 계속 지속했다는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정황상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략 줄거리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 중략이 되어 있을 때는요, 줄거리를 주지 않으면 이거 없어도 충분히 정황상 짐작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굳이 막 긴장을 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용이 뚝 잘렸네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부분이면 중략 줄거리를 줄 거예요. 어쨌든 계속 볼게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다 제사를 드려주고요.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게 됩니다. 원래 최씨와 결혼하고서 입신양명에 성공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게 이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도 있었을 거고 누군가의 눈치도 보는 소심한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최씨를 지금 죽음으로 잃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벼슬이 지금 뭐가 중요하간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씨와 함께 살고요. 그때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하인들도 다 돌아옵니다. 이생은 이후로 인간사를 싫어하여 친척이나 귀한 손님의 기륭사에도 가지 않고, 이거 예전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중요하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최씨, 내가 사랑하는 여인. 그렇기 때문에 늘 최씨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금실좋게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풀리는 문제들을 볼게요. 기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억 관련된 거나 다른 선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2번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생의 모습으로도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생 1. 영웅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 영웅적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그 시대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영웅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 치고는 벼슬에도 뜻이 없고요. 인간사의 기륭화복 이런 거 다 신경도 쓰지 않고요.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만 신경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보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걸 찾으라고 할 때 답이 1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생사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했다. 맞죠? 이생은 살아있는데 최랑 죽었어요. 그런데 난 이제 귀신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막 좀 무서워하기도 하면서 이런 사랑은 이룰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녀와의 사랑을 이어나가고자 생각하죠.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최 씨와 해로하는데 끝내 실패했다. 해로는 뭐 100년 해로하다 하면 10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패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생규장전 내용을 전체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사실 3번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지문만 가지고 보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4번, 한시를 짓고 즐길 수 있는 교양을 갖추었다. 최 씨와 늘 시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거 방금 내용이 있었죠? 4번도 맞는 내용. 5번, 벼슬도 구하지 않고 세상 일에 관심 없었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1번하고 3번만 조금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기억.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시를 주고받으면서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했잖아요. 관련된 문제. 기억의 상황에서 최 씨가 불렀음직한 노래. 기억의 상황은 이들이 지금 만났어요. 금실 좋게 하면서 노래 불렀다고 했으니까 행복함. 이런 게 주어진 상황이죠. 그때 불렀음직한 노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시 자체는 처음 보는 시들이 많을 가능성은 높지만요. 정서를 파악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1번, 못난 대로 외로이 앓은 뒤에 몸. 외로움. 굶주리고 떨면서. 슬프죠. 40년을 살아왔네. 사실 40년까지 안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젊은 부분인데 여기도 좀 얼어라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묻노라 인생이란 진정 얼마이던고 가슴 속에 맺힌 서름 언제나 눈물일세. 물론 이들이 죽음 때문에 헤어진 건 맞지만요. 일단 기억의 상황에서는 다시 만나게 됐고 행복을 노래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막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은 장면이에요. 어울리지 않죠? 2번, 하늘은 삼신산 같은 수명을 주시고. 삼신산 하면은 중국에 있는 3개의 좀 신비로운 산을 얘기하는데요. 한국을 대입시켜서 얘기하면은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이런 걸 얘기한대요. 근데 그 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산이냐 이것보다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수명을 주셨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까치는 나라와 백세 영화를 알려주네. 우리는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준다. 이거죠. 행복감 이런 거 있죠. 만리랑의 좋은 밭이 내 소원 아니거니. 우리는 이렇게 좋은 밭에서 뭐 재물, 재산 이런 거라고 본다면 물질적인 것은 내 소원이 아니다. 그냥 원앙처럼 즐겁게 한평생 보내리라. 원앙하면은 굉장히 사이좋은 커플의 새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좋은 부부처럼 한평생 보내리라. 우리 만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뒤로 가면요. 뒤까지 이제 읽어보면 전체적인 정황상 봤을 때 나중에는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걸 최 씨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선 시를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 여기에만 딱 밑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헷갈릴까 봐 그러는지 약간 어쨌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런 행복감이거든요. 행복감과 더불어서 조금은 슬플 수도 있을 만한 것. 이 2개가 같이 있는 내용의 시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근데 그런 시를 여기다 넣어놓지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만남의 행복감도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이게 있는 작품이 있었으면 그게 가장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는 없어요. 지금 일단 초점이 당연히 요 감정들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좀 헤어짐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것까진 맞지만 그런데 보면요. 1번은 정말 눈물 잘잘밖에 없어요. 그리고 2번은 행복감. 3번에 보면 밤 연기 속에 오동 꽃이 떨어지고
바닷물에는 봄구름이 휑하고 막 쓸쓸함 이런 정서죠. 그래서 꽃다운 풀밭 위에서 논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한 잔 술이요 하면서 막 슬퍼해요. 그래서 서울서 우리 다시 만나세. 지금 당장 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만남을 기약하기 어렵고 지금 당장 이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헷갈렸으면 제가 봤을 땐 3번하고 2번을 헷갈렸을 텐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여기 시작부터 약간 우울, 쓸쓸 이런 정서가 있고요. 지금 당장 이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별하면서 언제 다시 만나지? 서울서 우리 다시 만날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상 안 어울리죠. 제목도 모모와 이별하며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의 상황이 이별임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헷갈렸다 하더라도 2번, 3번 고민하다가 2번을 하셨어야 돼요. 3번. 산 위에 꽃 피었고 꽃 아래는 산인데 한 곡조로 그치려니 눈물이 흐르네. 산 위에 꽃이 피었고 꽃 아래는 또 산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 곡조로 그치려니 눈물이 흐른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흐르고 있죠. 낙동강 물은 끝날 날이 없고 한을 먹으면 푸른 물결 가서는 오지 않네. 이건 지금 이 순간 한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적절하지 않죠. 5번. 밤비의 앞강물이 모래밭에 넘쳐 만리의 같은 마음 돛배가 떴네. 생각하면 고향에도 봄은 이미 왔으련만. 지금 고향에 있지 않으면서 타향에서 다른 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엔 봄이 왔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고향을 잃은 상실 상태예요. 그러면서 부질없이 하늘 끝에 쓸쓸히 앉아있네. 지금 이 순간 쓸쓸하고 슬픈 거죠.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너무 전체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쓸쓸함이나 아니면 이별로 인한 슬픔 이것만 생각하시면 전부 다 답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요 여기 기억에 밑줄 쳐진 부분에는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의 밑줄이 돼 있어요. 이게 1차 초점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굳이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이건 무조건 있는 상태로 이 내용은 무조건 있는 상태로 뭔가 이별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있는 것 그게 부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까 봤듯이 여기에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그렇게 몇 해가 훌쩍 흘렀다. 둘이 금실 좋게 잘 지낸 지 몇 해가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이르기를 3번씩이나 가약을 맺었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만남과 이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3번이 반복된다고 했었어요. 가약을 맺었으나 세상 일이 서로 어긋나기만 합니다. 아직 실컷 즐기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쳐왔군요.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쳤다. 그러니까 최랑도 조금은 더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오열해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이생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최 씨가 말했다. 저승길 간의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지금 갈라져 있죠. 지금 현재 최랑은 완벽한 인간 상태로 나타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지금 이생은 살아있는 존재였고 최랑은 죽어있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운명론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아까 문제 중에 하나가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사관을 이라고 물었는데 지금 보면 막 저승길 어쩌고 나오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힌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재께서는 옥황상제께서는 첩과 여기서는 최랑이겠죠. 첩과 난군의 여기서는 난군이 이생이고요.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사실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막 전쟁이 나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이어주려고 했나 봐요. 천재가. 또 죄도 없었기 때문에 저를 잠시 머물게 하여 여기서는 지상에 인간 세상에 머물게 한 거겠죠. 난군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승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인간과 귀신이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이어 하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 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옥루춘이라고 하는 시가 여기 나오죠. 요게 예전에 제가 다른 교과서를 가르칠 때 거기에 이생규장전이 수록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때 학습활동 문제에서 이 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하고 있는 기능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도적대에 밀려와서 온 세상이 싸움터인데, 이거는 홍건적의 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구슬꽃 흩어지고 원앙도 짝 잃었네.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이생과 최랑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별의 상황을 여기서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널린 유해는 묻어주는 이 없고, 최랑이나 아니면 최랑의 부모님, 이생의 부모님, 유해, 그 시신이 여기저기 다 흩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얼룩진 유혼, 떠돌아다니는 내 혼은 하소연할 곳도 없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생과 헤어지게 되면서 쌓였던 어떤 한이나 슬픔을 이야기하죠. 고당로에 한번 내려온 무산선녀, 이거는 최랑을 얘기하겠죠. 죽었는데도 다시 지금 인간 세상에 잠시 나타났으니까 최씨인 거고요.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한번 헤어졌다가 지금 어떻게 혼백으로 나타나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헤어져요. 즉 지금 다시 헤어질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별, 암시, 마음이 참담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헤어지게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까지는 지나간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죠.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헤어졌다는 것. 지난 줄거리 압축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참담하다. 이제 한번 이별하면, 이제 이별할 예정인데 이별하면 두세 개, 이거는 이승과 저승이겠죠. 두세 개가 아득히 멀어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 지금까지는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승과 이승 사이의 소식이 아예 막힐 예정이다. 즉 영원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영원한 이별이 찾아올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다시는 얘네들이 못 만나고 영원한 이별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한마디 부를 때마다 삼킨 눈물이 흘러내려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완전한 이별을 맞닥뜨리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생도 참담한 심정을 걷잡지 못하면서 말했다. 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남아 목숨을 보전하겠소. 그러니까 완전히 적극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죠.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골이 들판에 널려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 지내고 매장하였겠소. 다 최씨 덕분이었다는 걸 알아요. 고인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부인이 다 한 것은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며 인정이 독실하고 도탑기 때문이니 감격함을 그칠 수 없었으며 나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좀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함께 흙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최 씨가 대답합니다.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첩은 이미 귀신의 명부에 실려있으니 오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 굳이 인간 세상에 연연하면 명부의 법에 위배되어 죄가 저만 아니라 난군께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첩의 유골이 모처 그래서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막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처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푸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이나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을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요. 난구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최 씨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완전히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도 최 씨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고 끝이 납니다. 이게 완전히 이생규장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에도 이생규장전의 우위성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김시습을 비롯한 생육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간 세조에게 저항하다가 죽임을 맞이한 사육신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던 진짜 지고지순한 어떤 절개 같은 거 있잖아요. 충성심. 그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 절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위적인 맥락에서 연결하자면 단종에 대한 충성심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을 김시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지문은 다 봤고요. 못 본 문제들을 살펴볼게요. 아까 32번 문제에서 1번과 3번 선지. 이미 1번이 조금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영혼적인 삶하고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죠. 답은 1번이고요. 3번 해로하는데 끝내 실패한 거 맞죠? 결국은 이생도 죽기는 했어요. 따라 죽은 거지만 어쨌거나 인간 세상 내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3번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사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 1.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은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그렇지 않죠. 잠시 오긴 왔었지만 가야 할 때가 되어서 가버립니다. 2. 사람이 죽으면 바로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되어 사라져버린다. 그랬으면 최 씨가 영혼이 되어서 나타나는 일이 없었겠죠? 2번은 틀렸고요. 3. 사람은 죽더라도 업보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로 새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얘네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최랑이 다시 이생에게 잠시 나타나긴 하지만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거나 동물로 새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영혼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결국은 갔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시 이승에 머물 수도 있지만 잠시 머물었었죠. 근데 끝내는 명부의 법칙에 의해서 사라졌죠. 맞는 내용입니다. 답이 4번이죠. 5.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리거나 지옥 이런 거 나오지도 않고요. 사실 천국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5번도 틀린 내용이죠. 답이 4번이었고요. 넘어가서 35번 니은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쓰기 위해 나눈 생각들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은 니은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이생이 결국은 죽은 최랑을 막 그리워하고 그래서 유골도 다 수습해서 묻어주고 그랬다가 결국은 3개월 정도 만에 이생도 죽게 되는데요. 여기선 지금 슬픔에 겨워 통곡했더니 최 씨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죠.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되다가 원래 마지막은 이별로 끝이 났었는데 그것을 다시 만남으로 돌리는 결말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나눈 생각들이래요. 만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죠. 1번 성근이 이렇게 되면 행복한 결말이 될 것 같아. 당연히 그렇겠죠. 해숙이 그래 최 씨가 다시 살아나면 사랑을 이룰 수 있을 테니 참 좋겠어. 사랑 이룰 수 있는 거 맞죠. 3번 경연이 최 씨가 살아나는 대목을 이생이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 통곡했다라고 했으니까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장면이죠. 만약에 이렇게 바꿀 거라면 경연이도 맞고. 4번 이번에는 최 씨와 오래도록 살아가게 하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범도. 그런데 사실 문제는 조금 쉬웠어요. 은정이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그렇게 만들면 누가 믿겠어. 소설은 현실을 그려야 하잖아. 소설은 반드시 현실을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죠. 현실을 반영하되 여기서처럼 비현실적인 내용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절치 않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웬 갑자기 찬물이에요. 지금 결말을 완전히 바꿔서 만남으로 가는 건데 만남으로 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건 은정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36번. 윗글로 알 수 있는 전체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한자성어랑 연결한 거요. 쓰임 잘못된 거 찾는 거죠. 두 차례의 이별과 해후, 만남, 그리고 불행의 연속, 집이 막 불타버린다든지 부모와 최 씨가 죽는 것. 지금 불행의 연속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설상가상, 눈이 내린 데 위에 서리가 또 내려버렸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 같은 의미이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꿈 같은 과거, 최 씨와의 어떤 생활이 한바탕 꿈이런가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일장춘몽이죠. 한바탕 큰 봄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연결이고요. 최 씨 홀령이 등장해서 최 씨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씨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는데 이들끼리 같이 행복한 건데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서 갚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명부의 법칙에 의해서 최 씨는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한 생활이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부분.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다하고 슬픈 것이 온다. 흥진비례 맞죠? 그래서 결국 최 씨는 사라져요. 그래서 만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헤어지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죠. 회자 정리.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면 이별하게 되어 있다. 여기 리가 이별의 이자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난 사람들이 이별하는 게 맞으니까 5번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문제 다 풀어봤어요. 풀어보셨으니까 느낌을 조금 받으셨을 텐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생규장전 문제치고는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은 세트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수능에 나오게 되면요. 이생규장전은 지금까지 문학교과서에 너무나 자주 나왔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수능에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깊이 있게 조금은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문제도 한번 봐주시면서 이 이전 영상인 이생규장전 전체 내용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훑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